안녕하세요, 하이픽셀의 홍사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빈치 리졸브 왕초보 튜토리얼 2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러온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려서 빠르게 컷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저번 시간 1탄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빈치 리졸브를 키자마자 나오는 화면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눌러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뉴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마 대부분은 다 컷 페이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희는 컷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에딧 페이지에서 모든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에딧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딧 페이지에 넘어오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클립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 세팅을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맨 왼쪽에 파일 누르셔서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 창이 나오고요. 마스터 세팅에서 타임라인 포맷 이 부분에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바꿔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23.976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세이브를 해줄게요. 바로 시작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세이브라는 기능인데요. 그거는 어디서 설정을 해주냐면 여기 왼쪽 다빈치 리졸브 부분 클릭하셔서 Preferences 클릭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시스템과 유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유저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이브 앤 로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세이브 세팅에서 라이브 세이브가 이렇게 저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세이브 기능 자체는 16 버전에서도 있었고 17 버전에도 있지만 17.2 버전부터는 무조건 되어 있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다빈치 리졸브가 프로젝트를 세이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 프로젝트 백업스도 있는데 이렇게 체크 해주셔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를 저장을 해야지만 저장된 프로젝트에 오토 세이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에는 맨 왼쪽 상단에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S 이게 이제 단축키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S를 눌러줄게요. 눌러주면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뜹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그러면 여기 위에 프로젝트 이름이 세이브가 되었고요. 이제 초기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폴더 구조를 살려서 이제 임포트하는 방법이에요. 내 폴더 들어가셔서 폴더 구조를 살린 채로 임포트를 하려면 이 폴더를 마우스로 잡아서 미디어 풀이 아닌 마스터 아래 부분 여기에 이렇게 떨궈줍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 폴더와 B롤 폴더랑 그리고 음악 폴더 구조를 살린 채로 임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1탄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본격적으로 2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디어 풀에 있는 영상 썸네일에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도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되시면 이 기능을 꺼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기능을 어떻게 끄냐면 프리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미디어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체크가 해제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썸네일에 마우스를 대봐도 미리 보기가 나오지가 않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에 엔지님이 세팅을 하시고 언박싱을 하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려야겠죠? 타임라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미디어 풀에서 이 영상 클립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죠. 타임라인 1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지만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름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명 언더바 해주시고 오늘 날짜를 넣습니다. 타임라인에 이름을 날짜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작업할 때 효율성을 높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타임라인이 한두 개가 아니라 5개, 6개, 10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타임라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영상 편집을 할 준비는 완료가 되었어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디오 1, 오디오 1, 비디오 1번 트랙, 그리고 오디오 1번 트랙이라는 뜻이고요. 영상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으면 비디오 2번 트랙, 오디오 2번 트랙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조그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음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도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재생하고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재생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정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오디오가 비거나 실수를 한 부분들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기 마우스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셀렉션 모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마우스 모양으로 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잡아주면 영상 클립을 클릭해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잡아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 거는요,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초록색이면 이제 앞에 프레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서 줄여주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갭이 생겨요. 갭을 선택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게 돼요. 여기 중간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 텐데 면도날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블레이드 에딧 모드라고 해서 B라고 되어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마우스의 아이콘이 이렇게 면도날 아이콘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플레이헤드가 있는 곳에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이 마우스로 바뀌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줄여주지 않고 블레이드 모드를 선택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 딱 잘라주면 이제 이 부분만 저희가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모드 변경해주시고 여기 자르고 싶은 만큼 블레이드 툴로 뚝뚝 잘라주시고 가운데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해서 똑같이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잘리게 됩니다. 갭 클릭해주시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컷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고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고 그럼 총 4번의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딜리트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럼 딜리트 버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갭이 생성되지 않고 바로 뒤에 있는 클립이 앞으로 착 붙게 됩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이제 리플 딜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툴인데 리플이 붙은 툴들을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컷을 할 때 굉장히 좀 러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세심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최종 출력 모니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슬라이더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 플레이 헤드를 중점으로 해서 확대를 해주면 내가 좀 더 세밀하게 프레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은 슬라이더에서 마우스로 해주셔도 되지만 키보드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3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타임라인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 큐에 줄이고 싶다.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축소가 됩니다. 저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기보다는 키보드 단축키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단축키는 뭐냐면 Shift Z입니다. 편집을 하실 때 이런 단축키도 많이 손에 익혀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영상 하나를 올려두고 이거를 빠르게 컷 편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리플 에딧, 리플 트림이라는 그런 기능인데 아까 보셨던 리플 딜릿처럼 그렇게 갭을 남기지 않고 영상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아니면 오른쪽 대괄호. 기억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트림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리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타트 플레이 헤드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그리고 엔드 투 플레이 헤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 스타트 하는 부분을 플레이 헤드가 있는 곳까지 줄여주겠다라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레이 헤드가 있는 곳까지 앞부분을 줄여주고 갭을 없애준다. 2번에 걸쳐서 하는 단계를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줄이려면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렇게 2개의 스텝을 하나의 스텝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제가 음악 파일을 하나 올려볼게요. 미디어 풀 눌러서 음악 파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제가 깔아봤어요. 여기까지 내가 자르겠다 했을 때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래에 있는 음악 파일도 같이 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트랙에 있는 영상 클립이나 아니면 오디오 클립 이런 소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악 파일을 다 아래다 깔았는데 이제 영상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 오디오 2번 트랙에 오토 트랙 셀렉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비활성화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눌러주시면 오디오 2번 트랙에는 먹히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 트랙 자체를 잠글 수가 있어요. 잠그면 블레이드 툴로 자르려고 해도 잘리지가 않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오토 트랙 셀렉터 이거는 꼭 다시 활성화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비롤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메인 스토리는 김주임님이 BMPCC 6K 신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이제 기능 설명을 해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B롤을 더 얹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B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김주임님이 모니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여기 미디어 풀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끌고 와서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B롤이 비디오 2번 트랙이랑 오디오 2번 트랙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음악을 넣어놓은 트랙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음악 트랙을 잠궈주시고 다시 해보시면 내가 새로 넣는 영상이 2번 비디오 트랙에 들어가고 오디오는 3번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음악 트랙은 2번이 아니라 아래 트랙에다가 애초에 넣어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잠궈버려요. 나중에 이런 컷 편집들이 다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디어 풀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프리뷰 화면에 띄우신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것만 넣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포인트를 잡아줄 건데 프리뷰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인데요. 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밝은 회색의 뭔가가 생겼죠. 이렇게 다시 흐려지기 직전까지 해주고 마크 아웃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생깁니다.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프리뷰 화면에서 잡아준 다음에 이 프리뷰 화면을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끌고 와주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 B롤은 오디오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오디오 파일 자체를 지워주실 수가 있으세요. 클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클립과 비디오 클립이 함께 선택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오디오 클립만 선택을 해야겠죠? Alt 또는 옵션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디오 파일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클릭,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오디오 파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넣은 다음에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프리뷰에서 비디오 파일만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넣어볼 건데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 아이콘들로 잡아줘도 되지만 키보드 단축키도 있죠. I를 눌러주시면 인 포인트 잡아주시고 한 여기까지 넣고 싶다. O 눌러주시면 아웃 포인트 이렇게 잡힙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끌어서 넣어줄 건데 오디오 파일 넣기 싫어요. 그러면 프리뷰 화면에 마우스를 댔을 때 비디오 아이콘과 오디오 웨이브폼 아이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디오만 넣고 싶어요. 그러면 비디오 아이콘을 눌러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비디오 클립만 타임라인에 올라와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오디오만 필요하다 그러면 오디오 웨이브폼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굉장히 딱
딱 붙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곳에 넣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헤드에 딱 붙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어디에 두고 싶다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자석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 하는 이거를 바로 스냅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꺼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뷰에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거를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이 포인트들을 지우고 싶다 할 때에는 Alt를 누르고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사라집니다. 타임라인에서도 똑같이 I 누르면 이렇게 인포인트가 생기고 O를 누르면 아웃포인트, 이렇게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 늘리고 줄이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편집을 하시다가 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Alt X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클립을 불러오고 타임라인을 생성해서 빠르게 컷 편집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단축키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빠!